오프닝.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뭔가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 계속해도 되는 건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10년 후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바로 다음 걱정이 줄을 서 있고 그 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걱정은 약점이 아닙니다. 걱정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지 그 기능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게 오버드라이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째, 왜 뇌는 미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뿌리를 뇌과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이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셋째, 걱정의 루프에서 실제로 빠져나오는 방법.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걱정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뇌의 생존 본능. 1-1. 뇌는 태생적으로 비관론자다. 인류의 역사를 아주 길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뇌가 필요했을까요? 낙관적인 뇌일까요? 아니면 비관적인 뇌일까요? 정답은 비관적인 뇌입니다. 풀숲이 흔들릴 때, 바람이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과 사자일 수도 있어 도망가야 해 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바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자일 때는 죽었습니다. 반대로 매번 사자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사람은 좀 과잉 반응을 했더라도 살아남았죠. 진화는 잔인하게 선택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았습니다. 낙천적인 유전자는 초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것은 수십만 년에 걸쳐 선택된 걱정 유전자들의 집합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약 3배 더 강하게, 더 오래 처리합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원에 살지 않습니다. 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사자가 되고, 카드 고지서가 사자가 되고, 노후 자금이 사자가 됩니다. 뇌는 위협을 찾아내는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위협이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뇌 입장에서는 위협을 놓치는 것이 위협에 과잉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1-2. 편도체 뇌 안의 경보 시스템. 뇌 안에는 아몬드 크기만 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편도체 에미그달러라고 합니다. 이 편도체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편도체는 상상 속의 위험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편도체는 실제 위험 신호를 받은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발이 약간 차가워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지금 당장의 위험과 미래의 가능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든 1년 후에 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든 편도체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은 현재의 신체적 불안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도 몸이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1-3.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뇌가 쉬는 방식.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뇌 구조가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입니다. 뇌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게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뇌의 특정 영역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DMN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DMN은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는 자동으로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반복합니다. 걱정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모드입니다. 지하철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볼 때,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오를 때, 이 모든 것이 DMN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걱정을 멈추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뇌의 자동 기본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정 편향, 편도체의 과잉 반응,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자동 활성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우리를 걱정의 루프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걱정이 많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1. 걱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걱정을 증폭시킨다. 반전 1-1. 핑크 코끼리 실험. 잠깐, 지금 딱 5초만 이것을 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나요? 네, 분홍색 코끼리가 떠올랐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 아이러닉 프로세스 시리라고 불립니다. 198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특정 생각을 억압하려고 할 때 뇌는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억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생각은 쓸모없어. 없애야 해. 이 말들이 오히려 걱정을 더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걱정을 어떻게 다뤄왔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말자.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못됐어. 그리고 걱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억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억압의 역설입니다. 반전 1-2. 걱정과 싸우면 걱정이 이긴다. 중국의 오래된 손가락 함정 장난감이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작은 원통인데 양쪽에 손가락을 넣으면 꽉 잠깁니다.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빼내려고 당기면 당길수록 더 강하게 잡힙니다. 반대로 손가락을 안쪽으로 밀면 풀립니다. 걱정도 똑같습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싸울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뇌는 싸우는 대상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 생각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싸울수록 뇌는 그 걱정을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건 나중에 파트 3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채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뇌가 걱정 모드를 켰구나. 이렇게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파도가 올라올 때 그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있음을 알아채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도는 부서집니다. 파도는 항상 부서집니다. 반전 1-3.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자체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걱정은 나쁜 것, 없애야 할 것,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걱정은 적이 아닙니다. 걱정은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의도 자체는 여러분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서워요, 어두워요 라고 말할 때 엄마가 무섭다는 생각하지 마 라고 화내지 않죠. 그래, 무섭구나. 엄마가 옆에 있어 라고 하면서 안아줍니다. 뇌 안에 걱정하는 부분도 그렇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뇌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고맙다. 그런데 나는 지금 괜찮아. 이 태도가 걱정을 없애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파트 2.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뇌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2-1.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잠깐 5초만 멈추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2026년 3월입니다. 5년 후에 어떤 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일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영화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가끔 깜짝 놀라거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닌 영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이 반응합니다. 미래 걱정도 똑같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영화인데 편도체는 그것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E-2. 뇌는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 뇌과학적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뇌 영역을 사용합니다. 즉, 미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을 재조합하는 것입니다. MIT의 신경과학자들은 기억과 상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MRI 연구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뇌는 실제로 과거의 조각들을 꺼내서 새롭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그 미래는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과거의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 이것들이 재조합되어 미래의 공포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미래 걱정은 사실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는 과거의 고통을 미래에 투영함으로써 그 고통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려 합니다. 이 뇌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현재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E-3.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만성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걱정하는 것들을 매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후에 돌아봤을 때 그 걱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응답자의 79%는 그 상황을 예상보다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즉, 걱정이 완전히 실현된 경우는 전체의 3%도 되지 않았습니다. 97%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거나 현실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마치 그 걱정이 100% 확실하게 일어날 것처럼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체는 확률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3%밖에 안 돼. 라는 계산은 전두엽이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올라올 때는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전두엽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미 불안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걱정을 알면서도 못 멈추는 이유입니다. 이 걱정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걱정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한 이유. 반전 E-1. 걱정의 진화적 순기능.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 사실 이건 당신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들이 놓치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합니다. 둘째,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비책을 잘 세웁니다. 셋째, 세심하고 꼼꼼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넷째,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치 있는 능력들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켜짐 상태로만 있을 때입니다.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끌 수 있다면 이 특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은 사실 뇌의 감지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발달한 것입니다. 안테나 감도가 높은 것입니다. 노이즈도 많이 잡히지만 중요한 신호도 남들보다 먼저 잡아냅니다. 반전 2-2 걱정 에너지를 방향 전환하는 법. 걱정은 에너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시나리오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데 소비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에너지만 고갈됩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를 지금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가 걱정된다. 오늘 연금 관련 정보를 30분 찾아보겠다. 건강이 걱정된다. 오늘 저녁 10분 걷겠다. 직장이 걱정된다. 이번 주 이력서 하나만 업데이트 하겠다. 걱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걱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주는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려 할 때 댐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언젠가 크게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것 하나만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행동을 할 때 나는 이것에 대처하고 있다 는 신호를 받고 편도체의 경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행동을 회피할 때 가장 커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걱정 루프를 끊어냅니다. 반전 2-3 나쁜 걱정과 좋은 걱정을 구분하는 방법. 모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걱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발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오늘 밤 한 번 더 연습한다. 이런 걱정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비생산적 걱정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또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5년 후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자신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것에 대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하세요. 없다면 이건 비생산적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파트 3의 내용입니다. 파트 3.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3단계 실전 기법. 3-1. 1단계 알아채기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첫 번째 스텝.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채기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걱정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걱정의 내용을 계속 씹고 또 씹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알아채기는 다릅니다. 걱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뇌가 미래 걱정 생각을 하고 있네. 주목하세요. 나는 걱정하고 있다. 가 아닙니다. 내 뇌가 걱정 생각을 하고 있네. 입니다. 이 작은 언어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걱정하고 있다. 는 나와 걱정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내가 곧 걱정이고 걱정이 곧 나입니다. 내 뇌가 걱정 생각을 하고 있네. 는 나는 뒤에 있고 걱정은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이라고 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의 핵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나는 그 걱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뇌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내가 얼마나 빠져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3-2 2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현재로 돌아오는 신체 기법. 두 번째 단계는 몸으로 내려오기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미래 시뮬레이션입니다. 몸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걱정의 루프가 시작될 때 몸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3-3-2-1 기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말해보세요. 그 다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4가지, 들리는 소리 3가지,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혀에서 느껴지는 맛 1가지. 이 기법은 5가지 감각을 차례로 현재로 불러오면서 뇌가 미래 시뮬레이션에서 나와 현재 감각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손바닥 호흡 기법입니다.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다른 손을 배에 올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쉽니다. 이 호흡을 3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편도체의 경보 반응을 실제로 낮춥니다.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발바닥 접지 기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그 압력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바닥이 나를 받치고 있다. 이것을 5초간 느낍니다. 이 기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 현재로 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에서 일어납니다. 몸은 현재에 있습니다. 몸에 집중하면 뇌가 미래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감각으로 전환됩니다. 3-3 3단계 걱정 시간 정하기 뇌와 타협하는 법. 세 번째 단계는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 걱정할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라니요. 인지행동 치료 CBT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방법이 걱정 시간을 실제로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딱 15분 걱정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 4시 15분. 하루 중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 걱정은 오후 4시에 충분히 생각하겠어.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정해진 장소에 앉아서 걱정을 종이에 씁니다. 충분히 씁니다. 걱정이 지금 느껴지면 그냥 씁니다. 이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뇌에게 이 걱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뇌는 중요한 것을 무시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잠시 물러납니다. 둘째, 걱정이 하루 종일 퍼져 있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만 집중되도록 훈련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훈련이 되면 걱정이 일상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걱정 시간에 종이에 쓸 때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2.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3.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행동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안 될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클로징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걱정이 멈추지 않는 건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선택된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둘째,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억압의 역설입니다.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채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미래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뇌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에 실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이 반응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넷째, 걱정이 많은 것은 감지 능력이 정교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강점이 됩니다. 다섯째, 알아채기 몸으로 내려오기 걱정 시간 정하기.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서 뇌가 걱정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걱정은 내가 아닙니다. 걱정은 뇌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뇌는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내가 얼마나 빠져들지, 그 생각이 내 현재를 얼마나 잠식하도록 허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걱정이라는 파도가 올라올 때 파도 안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해변에 서서 파도가 밀려오고 쓸려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파도는 항상 부서집니다. 걱정도 지나갑니다. 당신이 걱정 자체가 아닌 것처럼 당신은 지나가는 걱정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 하나를 써보세요. 그 걱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뇌가 그 걱정을 외부로 꺼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보충 내용 영상 분량 조절용 확장 섹션. 보충 A. 걱정과 불안의 차이를 구분하면 대처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을 같은 것으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어리은 주로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입니다. 머릿속에서 말로 생각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러면 저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처럼 시나리오가 언어로 펼쳐집니다. 불안 앵자이어티는 더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숨이 짧아지고 속이 불편한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걱정이 먼저이고 불안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몸에서 불안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뇌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걱정 생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주된 경우라면 인지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걱정 일기를 쓰거나 생각의 패턴을 분석하거나 생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불안이 주된 경우라면 신체적 접근이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조절, 신체 이완, 운동, 감각 기법 등이 편도체의 경보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주로 머릿속 걱정으로 고생하는지 아니면 몸의 불안 반응으로 고생하는지를 알아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보충 B. 수면 전 걱정 루프를 끊는 방법. 많은 분들이 낮보다 밤에,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 가장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이 풍부합니다. 일, 사람, 화면, 소음. 뇌의 주의가 분산되어 걱정 루프에 완전히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에 눕는 순간 외부 자극이 차단됩니다. 뇌는 이제 내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낮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 다운로드 BRAIN 다운로드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침대에 눕기 전에 종이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씁니다. 걱정이든 해야 할 일이든 생각이든 모두 뇌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는 모드로 작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종이에 쓰는 것은 뇌에게 이미 기록됐어. 이제 놔줘도 돼. 라는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 완료 목록 작성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씁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오늘 한 일 목록입니다. 커피 마셨다. 이메일 3개 보냈다. 운동 20분 했다. 이 영상을 봤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방법은 뇌가 오늘 하루를 완료로 분류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미완료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고 계속 처리하려 합니다. 완료 목록은 오늘이 충분했다는 신호를 줍니다. 보충 C. 장기적으로 걱정 체질을 바꾸는 방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걱정이 올라올 때 쓰는 즉각적인 기법들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뇌의 걱정 패턴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30분 빠른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관된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3060% 더 과잉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잠이 부족한 날에 걱정이 훨씬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뇌 관리의 기본입니다. 셋째,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짧은 순간들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을 충분히 느끼는 것,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현재 집중 연습이 쌓이면 뇌가 현재로 돌아오는 회로를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넷째, 생각 일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510분 동안 오늘 내가 한 걱정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이것을 적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적다 보면 내가 반복하는 걱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면 그것이 자동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 반응임을 알면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뇌가 실제로 바뀝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뇌는 반복에 의해 변합니다. 오늘 한 번의 작은 시도가 내일의 뇌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보충 뒤, 걱정이 특히 심한 사람에게 드리는 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매일 패닉이 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또는 만성 불안은 의지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화학적 불균형이 관여합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의지력으로 혈당을 낮추라. 고하지 않듯이 심한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고만하는 것은 충분한 도움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들은 일상적인 수준의 걱정과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